정부가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45만 톤의 쌀을 시장 격리하겠다고 밝혔지만 농민들은 시장 격리를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22년산 전남 공공비축미 수매가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수매가가 얼마로 책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옛 광주교도소 발굴 당시 발견된 유골 항구가 5.18 당시 실종된 행방불명자의 DNA와 일치하면서 안매장과 관련된 진실 규명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목포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정부가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45만 톤의 쌀을 시장 격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수확기 시장 격리 물량으로는 역대 최대라고 밝혔지만 농민들은 쌀값 안정화를 위해 시장 격리를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지난해 가을부터 곤두박질 치기 시작한 산지 쌀값. 현재 산지 쌀값은 20kg 기준 4만 원대로 지난해에 비해 24.9% 하락했습니다. 100g 기준 밥 한 공기에 200원 수준입니다. 농민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쌀 45만 톤을 시장 격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초과 생산량 이상의 물량을 격리해 쌀값을 상승세로 전환시키겠다는 겁니다.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수확기 시장 격리 물량으로는 최대인 45만 톤의 쌀을 수확기의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공공비축미 45만 톤까지 포함하면 올해 수확기에는 모두 90만 톤이 시장에서 격리됩니다. 농협은 시장 격리 효과로 쌀값이 20kg 기준 5만 원 이상으로 인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생산량의 4분의 1 정도를 정부 수매와 시장 격리를 사전에 먼저 결정했기 때문에 가격 지지에 매우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 인식 없이 급조한 대책이라는 아쉬움도 나옵니다. 농민단체들은 공공비축미를 포함할 경우 지난해 신곡 매입량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신곡 격리량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가격에 대한 언급이 빠졌다며 시장 격리곡은 밥 한 공기 300원 기준으로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법을 제정하지 않고 언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임기응변식으로 그러면 이번 발표로 끝나버리면 우리 농민들은 또 다음에 다시 또 논을 갈아엎고 거리로 나서서 싸움을 해야 정부가 또 쳐다보는. 정부 정책에 따라 요동치는 쌀값. 농민들은 본격 수확철에 앞서 정부 대책이 발표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매년 들어오고 있는 수입쌀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이런 가운데 2022년산 전남 공공비축미 수매가 다음 달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올해 수매량은 지난해보다 증가했지만 관심사인 수매 가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신광화 기자입니다. 2022년산 전남 공공비축미 매입량은 15만 3천 톤입니다. 전국 매입량 62만 5천 톤의 24.5% 규모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매입 기간은 산물배는 11월 말까지, 포대배는 12월 31일까지입니다. 포대배는 농가로부터 직접 매입하고 산물배는 미국 종합처리장 등 산지 유통시설을 통해 사들입니다. 벼 수매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이곡 작업 진행은 아직 더딘 상황입니다. 이곡 안 되면 조합원들이 원하는 그 자체를 아예 수매 자체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 내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경영의 문제가 이 판매를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 부분에서 경영이 답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은 관심사는 수매가입니다. 햅쌀 수매가를 두고 지역 농협과 농민단체 간 협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쌀 가격 방향을 결정하는 경기도 이어주 지역에서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재고 물량이 없는 점을 고려한 이어주 쌀 운영위의 결정은 그러나 전국으로 확산되기는 어려운 상황. 특히 전남은 재고미가 많고 시중 쌀값이 40kg 기준 4만 5천 원대여서 농협은 물론 농민들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농자재 값은 이제 지금 현재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료값, 농약값, 인건비 이런 거 인상되고 그러니까 그 비용을 지하고 나면은 별로 남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례없는 쌀값 폭락에 내년 조합장 전국 동시 선거까지 예정된 상황에서 시작된 공공비축미 수매. 수매가 결정을 앞둔 남도 들녘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농업, 농촌과 관련한 여야의 선명성 경쟁에 정부로부터 농정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은 올해 정기국회 10대 법안에 함께 잘 사는 농촌을 주제로 농촌 공간 재구조화와 재생지원법 제정을 포함했으며 농촌 소멸을 막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쌀값 정상화 TF를 운영하는 한편 쌀값 지탱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등 농업 정책과 관련한 여야의 주도권 다툼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업체 운수 노동자들이 내일부터 파업 찬반 투표에 돌입하면서 목포시가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시내버스 파업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전세버스 50대를 임차해 8개 노선에 투입하고 시민들의 불편과 혼선을 막기 위해 하루 100여 명의 공무원을 현장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태원 여객과 유진 운수의 운수 노동자들은 7월 임금 40%, 8월 임금 100% 등 15억 원가량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이송된 중증 응급 환자 10명 가운데 1명은 다른 지역 병원으로 다시 옮겨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김원희 의원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전남의 권역응급의료센터인 목포 한국병원과 순천 성가롤로 병원에서 다른 대형 병원으로 전원된 중증 응급 환자 비율은 9.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또 서울 경기 지역 병원은 시설이 부족해 병원을 옮기는 비율이 높았지만 전남은 41%가 응급수술과 전문 의료를 위해 전원되는 등 지역 간 의료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옛 광주교도소 발굴 당시 발견된 유골 한 구가 5.18 당시 실종된 행방불명자의 DNA와 일치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요. 5.18 단체와 5월 유족들은 이번 조사를 통해 안매장과 관련된 진실이 제대로 밝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영찬 기자입니다. 옛 광주교도소에서 발굴된 유골 한 기는 5.18 당시 평범한 20대 청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남 하순에 거주하던 23살 청년이었으며 여동생과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99.9% 혈연 관계로 확인됐습니다. 안매장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던 옛 광주교도소에서 42년 만에 행불자 유골이 확인되면서 5.18 때 자행됐던 안매장의 진실을 밝히는데 첫 발을 뗄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혹시 내 자식이 아니면 내 남편이든가 살아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도 없지 않아 있다가 이제는 거의 포기 상태인데 그래도 유골이라도 발견돼서 다행이지만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 가슴이 아프고 슬프죠. 이번 결과를 토대로 5.18 단체들은 행불자로 인정되지 못했던 나머지 신고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사 정권 시절 사실 확인은커녕 실종 신고조차 제때 할 수 없었던 만큼 전수조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신군부가 어떻게 민간인을 학살했는지에 대한 과정을 밝히고 안매장 지시를 한 책임자를 밝혀 끝까지 법적인 처벌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그 계엄 군인들 역시 본인이 반성하지 않는 한, 사죄하지 않는 한 저는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끔찍한 그 학살 만행을 지휘했던. 그러나 문제는 시간입니다. 이번 행불자 DNA 확인 작업을 진행한 5.18 진상조사위 활동 기간은 내년 말이면 종료됩니다. 민간 기관의 DNA 분석 작업, 국과수의 최종 확인까지 3년 가까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사위 활동 기간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여기에다 기존에 채취한 DNA도 시료 보관이 오래돼 대조 작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조사위 활동 기간 연장이 절실하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오늘 오후 3시 45분쯤 목포시 산정동의 한 아파트 19층에서 불이 나 베란다 등 집 내부 일부를 태우고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아파트 주민 수십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집주인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가을철 영농기를 맞아 인력 수급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농촌 인력 공급의 중심축에 있는 도내 35개소 농촌 인력 중개센터 주요 농작업반을 3,500명으로 확대해 인력 중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시군 간 농작업반을 교류 투입해 중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또 3에서 5개월간 외국인을 고용하는 계절 근로자도 18개 시군에서 역대 최다 인원인 960여 명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목포 노을공원 인근 주민과 상인들이 맹꽁이 서식지 이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목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란기인 여름철마다 맹꽁이 울음소리로 인한 소음 공해가 심하다며 맹꽁이 서식지를 현재 위치에서 고화도 습지로 이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현재 맹꽁이 서식지는 관리 부실로 쓰레기나 부러진 잡목 등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윤석열 정부가 학생 수 기준으로 교원 정원을 배정하기로 한 것은 지방 소멸을 가속화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정부안에 따르면 전남적 고등학교는 22%, 중학교는 65%에 달하는 학교에서 교사 정원을 줄여야 한다며 작은 학교를 지키고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목포시가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미식 페스타가 인문학 행사를 가미하는 등 차별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목포 미식 페스타는 미식 강연, 영화 속 음식 소리, 전쟁이 탄생시킨 음식 소개 등의 프로그램을 전진 배치해 시식에 중점을 두는 일반 음식 축제와 달리 다각도로 음식의 역사와 배경에 접근하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목포시가 목포 뮤직 플레이 행사를 앞두고 막바지 시설 점검을 진행 중입니다. 목포시는 가까이 원형 분수대 주변에 국내 한 대뿐인 인공지능 피아노를 설치하고 발로 연주하는 대형 바닥 피아노도 선보일 계획입니다. 목포 뮤직 플레이 행사는 오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열립니다. 전라남도 의회와 사단법인 거버넌스 센터가 업무 협약을 맺고 지방자치 혁신과 자치분권 강화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거버넌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공동 연구와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거버넌스 강화 캠페인과 우수 사례도 적극 발굴해 전파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가 빠르면 다음 달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남 지역에서 반대 운동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해남 지역 광주 군공항 범군민대책위 준비위원회는 최근 국방부가 국회에 예비 후보지 3곳을 보고한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공식 기구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위는 해남과 함께 후보지로 결정된 무안, 고흥지역 시민단체와 연대 활동도 모색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